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조만간 여행을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이른바 백신 여권에 대한 논의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르면 6월부터 여행이 재개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여행과 관련한 종목들의 주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겁니다. 뭐 여권이라고 부르는 만큼 어떤 여행 절차에서 사용이 되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각국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입출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걸 뜻하는데요. 이스라엘과 아이슬란드 등이 백신 여권을 이미 발급을 했고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중국은 지난 8일부터 어떤 종류의 백신을 언제 맞았는지 등을 담은 증명서를 발급해주기 시작했고 주변국의 상호 인증 논의를 하자고 제안한 상황입니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도입 중이거나 또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네, 우리 정부도 검토하고 있고 네. 또 과학적인 근거와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해 정책을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이제 막 접종을 했으니까 시간이 조금은 더 소요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행 관련주 중에서 좀 한 종목을 꼽아볼까 하는데요. 그렇다면 호텔 면세업종 대장주인 호텔신라를 다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호텔신라 사실 좀 마음이 아픕니다. 지난해부터 좀 타격이 꽤 컸죠. 네, 그렇습니다. 네, 호텔신라는 지난해 연간 첫 적자를 기록하는 등 그야말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종목입니다. 호텔신라가 뭐 물론 탄탄한 종목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다루기에 괜찮나 싶기도 한데요. 네, 이전까지는 사실 증권업계에서도 보수적인 관점이 우세했었습니다. 네. 다만 최근 들어 조심스레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도 조금씩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또 좋은 얘기가 들리나 봐요. 네, 일단 면세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해 인천공항의 경우 매출이 80% 가까이 감소했지만 임차료 부담은 계속돼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와 국제공항 측에서 임차료 부담을 덜어줘 올해는 영업 손실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공항 임차료가 꽤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 세이브를 한 것 같고요. 시내 면세점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서울 시내 면세점은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 제주 면세점 역시 손익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내 면세점 매출은 어디서 나온다고 봐야 될까요? 네, 중국 보따리상 덕분입니다. 해외여행길이 막힌 상황에서 유일한 고객인 중국 보따리상을 잡기 위해 보시다시피 호텔신라는 지난해 알선 수수료를 크게 늘렸습니다. 네. 지난해에만 시내 면세점 알선 수수료로 1,433억 원을 지출해 매출의 약 21% 정도를 수수료로 떼어준 셈입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 또 해외여행이 서서히 재개되면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공항 쪽에서는 임차료 부담이 적어졌고 시내는 중국 보따리상들이 매출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뭐 사실 면세점도 면세점인데 호텔 산업도 타격이 컸잖아요. 네, 호텔 부분의 부진은 기존의 예상보다 훨씬 더 컸었습니다. 네. 5인 이상은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객실 예약도 제한을 두면서 이제 여러움이 가중이 됐었는데요. 최근엔 투숙률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 또 회복 추이를 지켜볼 수 있다는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워낙 상황이 심각했으니까 기저효과도 발생해 주가에 더욱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일단 어디서 기대가 나오는지는 알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기사를 보다 보니까 한국 면세점이 중국에 밀렸다 이런 네. 기사가 있었는데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네, 지난해 기준 글로벌 면세점 이제 매출 1위가 중국 면세점 업체였다는 기사를 보신 것 같은데요. 네, 이 때문에 한국 면세점이 경쟁력에서 뒤졌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해외여행을 못 간 중국인들이 자국 내에서 이동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더 합리적입니다. 네. 따라서 해외여행이 재개되면 하이난에서 서울로 중국인들의 소비가 판도가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중국도 자국 수요가 많았기 때문이지 경쟁력이 앞선 건 아니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상품 가격이나 제품 다양성 측면에서 아직 중국 면세점이 우리 면세점을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이다라고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금융투자는 한국 면세점 제품이 민퉁 시장을 거쳐 하이난 면세점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말까지 잇따르며 한국 면세점의 경쟁력 저하 가능성을 논하기엔 아직 이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평가는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주가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급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까지를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4억 원, 434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한편 개인은 466억 원을 순매도한 상황입니다. 네. 이
기간 주가는 6%대 상승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외인 기관 매수가 들어오고 실적 전망치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언제쯤부터 흑자 전환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보시다시피 업계에서는 올해 1분기에는 적자가 지속되고 2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이다 하반기 흑자 전환할 것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간으로 보면 매출액은 지난해와 비교해 22.7% 늘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749억 원, 231억 원 기록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하반기부터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상황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증권가들은 목표 주가 어떻게 제시하고 있습니까? 네, 평균 목표 주가는 94,000원 정도 됩니다. 현재 주가와 비교하면 약 8%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반기 흑자 전환 기대가 나오고 있는 호텔 신라인데요. 또 코로나 상황과 연동이 되는 만큼 상반기까지는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